정치 보복이냐, 피의자 방탄이냐, 두 쪽으로 갈라져 극한 투쟁을 벌이던 현 정치권의 상황. 그 기저에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오늘 1심 선고로 정치권 상황 어떻게든 큰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정치부 권영석 기자와 함께 앞으로의 전국 상황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 기자, 이 대표가 법정 나서면서 민심과 역사의 법정, 이걸 언급했습니다. 무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자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했던 한명숙 전 총리의 말이 떠오르시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재판부의 당선 무효형에 흔들리지 않고 민심,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지자들에게 기대, 난관을 뚫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극한 투쟁의 종지부가 아닌 더 거센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반응 보면요, 이 사법부 판단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재판 불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일부 지지자들은 벌써부터 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사형 선고를 받았던 고 김대중 대통령의 이재명 대표를 빗대며 군사 독재 시절 사법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향후 2심, 3심 재판뿐 아니라 위증교사, 대북송금 등 다른 재판을 줄줄이 앞둔 상황에서 사법부 모독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는 건 전략적으로도 도움 안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 대표 항소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법부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모순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무조건 무죄다 이렇게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을 해왔는데 이게 전략 실패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아침까지도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고 표적 수사를 해왔으니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무조건 무죄를 선고할 거라며 여론전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유죄를 넘어 당선 무효형까지 나와버렸으니 지금으로선 사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런 식의 대응이 지지자들에겐 호응을 얻을 수 있지만 결국 중도층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여당은 아주 반색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반사이익이 있을 거다 그러는데, 이 대표에 대해서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여권이 기대하는 지지율 반등 있을까요?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는 등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혀 반사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당장은 민주당 내 혼란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돌아선 민심까지 가져오려면 갈 길이 아직은 멀어 보입니다. 야당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 공세와 공천 개입 의혹 등 여권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려는 시도가 잦아질 공산이 큰데, 이 같은 공세를 차단할 수 있는 쇄신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그동안 민주당 공격에 자주 쓰였던 내로남불 프레임이 이제는 역으로 여권에 씌워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네, 아까 한송원 기자가 한 대표 이야기하면서 반사이익 기대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스스로 살아남아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많은 것 같군요.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